네, 일단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바로 시작인가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네. 어쨌든 뭐 일단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인으로요? 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박용희라고 하고요. 서점에서 부르는 이름은 용님입니다. 용님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 개인 소개를 한 줄 많지 않긴 한데, 책 관련된 일을 쭉 하다가 2015년에 이제 회사 퇴사하고 2016년에 여행을 좀 길게 다녀와서 2010 제가 너무 시선이 왔다 갔다 하나? 시선은 차라리 그냥 요거 카메라 그냥 이렇게 할까요? 예. 봐주셔도 돼요. 예. 아, 보통은 그냥 이렇게도 해주세요. 그냥 짧게만 뭐 자기 그냥 짧게 할까? 이게 저 부천 원미구에서 뭐 용서점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뭐 박용입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또 카메라가 오니까 괜히 또 맞아요. 긴장되네요. 맞아요. 긴장되죠 진짜. 네. 다시 할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용서점이라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용서점 직위 박용이라고 합니다. 네. 용서점 먼저 우리 서점 소개도 한번 좀 멋지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용서점은 원래 2017년에 큐레이팅 온라인 헌책방으로 시작했던 책방이고요. 그때는 제 주변에 이제 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 보는 책들을 좀 모아가지고 제가 다시 그 책들을 좀 큐레이팅해서 제안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책방이었고, 그러고 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좀 공간을 옮기게 되면서 처음에 고양시 덕운동이라는 곳에서 시작했다가, 그리고 부천 역곡동으로 이사했다가, 그리고 현재는 세 번째로 이사해서 원미동이라는 동네에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점의 자랑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장점이 뭔가요? 원미동 용서점 공간은 일단 공간의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역곡동을 할 때 역곡동에서는 굉장히 이제 동네 이웃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보통 독립서점들의 어떤 평균적인 공간처럼 이제 한 10평 남짓 되는 작은 공간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를 하면 그걸 하는 동안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공간을 만들면 좀 복합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원미동의 공간은 용도별로 좀 이렇게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의 공간, 뭐 모임의 공간, 어떤 북토크나 어떤 공연의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1인 개인 작업 공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역곡 같은 경우에는 동네 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신다 뭐 이런 말씀 주셨었는데, 네. 우리 지금의 용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좀 이용해 주고 계세요? 원미동은 의외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뭐 강동구나 아니면 뭐 성수 이런 데서 이렇게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이 원미동 사람들 책을 읽고 뭐 오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원미동이라는 동네의 어떤 어떤 이미지 아니면 이제 원미동 사람들이랑 책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원미동 동네 분들 중에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하고 오신 경우가 있고, 의외로 60, 70대 시니어 분들이 좀 지나가다가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 뭐 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아까 말씀 주셨던 옛날로 한번 조금 돌아가 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 이제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할 텐데, 네. 어떤 의미에서 서점, 네. 어떤 의미에서 동네 책방, 어떤 의미에서 독립 서점을 한번 해봐야겠다. 왜 이쪽
쪽으로 수렴을 하셨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독립서점이나 동네 책방 하려는 그 목표나 뭐 꿈이던 사람은 아니었고 사실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선택지 중에 있었다고 하면.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공간을 누군가가 제안해가지고 그 공간을 좀 써보겠냐 해서 그때 이제 그 처음에 큐레이팅 그 헌책방에 대한 기획을 했던 거고 독립서점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천의 역곡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공간이 그 작은 공간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그 책방의 어떤 구상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 역곡동이라는 동네가 오히려 용서점이라는 책방을 그런 독립서점으로 막 이렇게 좀 만들어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책방의 성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 더 원천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네. 어떤 공간이 주어졌을 때 네. 왜 책이었어요? 책이라는 물성을 가진 이 활자들이 모여 있는 저 책이라는 물성을 왜 한번 뭔가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책을 워낙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저는 원래 전공이 컴퓨터공학인데 그 컴퓨터 관련돼서는 거의 일을 안 했고 뭐 서점 매니저나 출판사 마케터 뭐 잡지사 홍보 팀장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쭉 책 관련된 일만 했어가지고 저의 세계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책이라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세상이 엄청 빨리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이거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왜 책이었는가? 근데 일단 왜 책이었는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저로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냥 저에겐 책이 너무 그냥 공기처럼 너무 저에게 자연스러운 거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에 있는 공간을 했을 때 제가 좀 느꼈던 놀라운 거는 책방들이 많이 없어지고 동네에 이런 책방이 없는데 역곡만 해도 역곡에 분명히 경인문고라는 좀 꽤 큰 중형 책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점이라는 동네 그 문화공간으로서의 작은 책방이 생겼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되게 즐겁게 같이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 그런 어떤 이 책이 있는 공간에서만 채울 수 있는 욕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해보잖아요. 왜냐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런 욕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마트폰 쇼츠나 뭐 이런 이제 그런 되게 짧고 그냥 킬링하는 컨텐츠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우리의 시간을 점유를 하는데 책은 그거에 되게 반대의 방향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이라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뭔가 누군가가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적인 거에 있어서의 되게 어려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책을 가지고 했을 때 뭔가 밥벌이에 굉장히 어려움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방들이 있고 없고가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의 질에 엄청나게 차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 조금 녹아 있었는데 제가 네. 질문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사실은 왜 책이었냐를 조금 다른 말로 이제 좀 더 쉽게 접근하자면 책의 매력일 텐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요즘 같은 시대의 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는 뭐랄까 저도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영상 일을 하고 있지만 직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짧은 컨텐츠와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어떤 것에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는 직관적인 어떤 것에
것에 그런 것들이 널려 있고 그런 것들을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책은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직관적이지 않아요. 바로 알아차리기 힘들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면서 내 스스로도 내 안에서 뭔가를 곱씹고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책이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런 직관하고는 멀어져 있는 이 책, 그럼 과연 이 책의 매력이 뭐길래 말씀 주신 대로 그 큰 대형 서점도 있고 한데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책들을 가지고 책을 매개로 문화를 또 같이 공유하고 그 책을 서로 또 이렇게 나누고 책의 매력이 뭐길래 그럴까라는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책의 매력은 확실히 어떤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게 어떤 그 삶의 가치라는 게 단순히 돈으로 환원되거나 인기라거나 어떤 누군가의,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소셜에서 좋아요를 몇 개 받는다거나 그걸로 평가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이라는 것 자체는 뭐 이제 저도 뭐 컴퓨터 전공했기도 하고 매체가 변화되거나 어떤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종이책도 있고 그게 전자책 컨텐츠로 되는 것도 있고 더 넓게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보는 웹사이트에서의 어떤 블로그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은 이제 어떤 책의 확장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일 텐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종이책이라는 형태의 공간이 갖는 어떤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근데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책은 사실 누가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요약과 어떤 필요한 결과물에 대한 뭐 이렇게 짧은 몇 줄로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어떤 뭐 책에도 여러 장르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책이란 한 권이라는 이 한 권의 책 안에서의 우리가 그 책을 읽고 하는 거 너무 횡설수설인데 하다 보니까 의미는 알 것 같아요. 어떤 말 그러니까 책의 매력. 어떻게 보면 책 한 권도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책 한 권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것들을 요약해서 하는 요약 한 몇 줄 정도의 것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뭔가 한다면 책은 사실은 이 몇 줄 정도를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요약본 같은 어떤 다른 인생과 세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요약본 같은 그런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저도 말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이 예전에 이제 어디서 누군가 했던 얘기인데 기억이 나는 게 사실 책은 엄청나게 효율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평가할 때 그 높이 치는 책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책을 한 달 만에 쓸 수 있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1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그 사람이 30년을 연구해서 나올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책에 있어서의 가치를 평가할 때 뒤로 이 오랜 시간을 녹여낸 책의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30년의 이 시간을 들여서 연구한 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을 때 내가 이 책을 정독해서 읽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300페이지짜리 책을 내가 만약에 읽는다고 하면은 보통 정독으로 저 같은 경우에 1시간에 50페이지를 읽는데 그럼 6시간의 시간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30년의 시간을 내가 6시간에 뭐 한 번에 읽어서 당연히 파악 못 하겠지만 그럼 뭐 2번, 3번 읽더라도 아무리 넓게 잡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4번을 읽었다. 내가 24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의 이 책으로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30년이 24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엄청난 효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 뭐 6시간, 한 권을 읽는 6시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더 짧게 해서 30초 안에 요약해줘.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러면 과연 그게 이 30년의 시간을 30초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일종의 약간 스킵된, 그러니까 제대로 최소한의 효율의 시간조차도 해당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책이라는 거의 매력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방식이 아닌가. 안 그러면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뭐 영상으로 만약에 그 내용을 담다거나 했을 때 책의 밀도를 가지고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책이 굉장히 효율적인 매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짧은 효율은 사실은 그거를 얻어낼 수 있는 만큼의 효율이 아니라 그냥 킬링하는 형태가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니 굉장히 공감 갔던 부분이 오히려 사실은 맞을 거예요. 그 말씀 주셨던 예로 말씀 주셨던 그 30년의 시간을 들여서 만약에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했을 때 그 한 권의 책을 만약에 영상화한다라고 했을 때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밀도로 뭔가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걸 6시간, 24시간 들여서 읽은 것만큼의 밀도로 영상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거를 글로 읽으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은 사람의 상상력이 훨씬 더 그 범위나 깊이나 이런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영상으로 찍어버리면 그걸 연출한 사람의 사실 시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다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 원작이 있는 영화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원작이 있는 영화들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실망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 그런 거 봤을 때 어쨌든 영상으로 그거를 만든다고 해도 아마 읽으면서 그 시간을 들였던 말씀 주셨던 밀도 그거는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근본행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갖다가 다시 서점으로 한번. 네네. 네. 우리 어쨌든 독립서점, 동네 책방의 꽃은 아마도 큐레이팅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작도 또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용서점만의 어떤 큐레이팅 어떤 거다라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약간 논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기존의 독립서점하고 정서가 많이 달라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독립서점이라는 걸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사실 올드 타입 서점에 가까워요. 제가 갖고 있는 서점에 대한 마인드가. 근데 이제 어떤 독립되어 있다. 어떤 상업적인 거에서 좀 자유로운 개인적인 서점이다라고 했을 때 독립서점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그래서 큐레이팅이 저는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큐레이팅 관심 되게 많은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고 약간 큐레이팅에 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도 제가 원래 여기 책 다 빽빽히 꽂혀 있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뺐거든요. 다 빼고 표지만 남겨놓은 건데 저는 덜어내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느슨하게 이 책은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볼 만하다. 뭔가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다라고 하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늘어놓고 싶어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손님들이 거닐다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 관심에 맞춰서 그냥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원래 처음에도 바랬던 큐레이팅의 의미였고 저는 선택은 독자의 선택이고 서점의 역할은 사실 좀 이렇게 느슨하게 그냥 차려놓고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어쨌든 독자들의 요청은 되게 뾰족한 큐레이팅을 원하고 그 공간에서 뭔가 명확한 거, 뭔가 사랑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책, 뭐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줄여주기를 원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제약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큐레이팅을 계속 가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도 그래서 좀 공간에 좀 이렇게 분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친절한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말씀드렸던 그냥 제가 생각하는 좀 덜어내고 남은 애들이 그냥 표지로 있는 상태인 거고 아직 이거는 사실 다시 재진열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큰 대분류 안에서 그 추천할 만한 책을 좀 뽑아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문학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책들, 해외 문학 책들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책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있고 입구에 보시면은 책방지기가 그달에 읽었던 책들 중에 제가 본 거 중에 이 책은 좀 괜찮은 책인 것 같아 라는 거를 모아놓고 그리고 용서점에 그 좀 베스트셀러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많이 팔린 책들을 좀 진열해 놓고 약간 그 정도의 큐레이션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좀 해보고 싶은 거는 그 여기에 참여하는 이제 이 책방을 이용하는 멤버들의 어떤 서가 큐레이팅 그런 거를 좀 넣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공유서재 느낌으로 이 공간을 좀 꾸려볼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단순히 책방지기가 어떤 권하는 주제의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PD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그 독서의 여정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PD가 큐레이팅한 책, 뭐 이런 식으로는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참고가 되시면 나중에 네. 인천에 문학 소매점이라고 혹시 네, 가봤죠. 네네네, 알죠.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책 네. 장을 공유하면서 맞아요. 개인이 이제 이렇게 네. 추천하는 책들을 막 하기도 했어요. 네네네. 아시는 거. 요즘에 좀 그렇게 이게 원래 일본의 북맨션이라는 개념으로 서가를 분양하는 형태의 그 컨셉의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를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포도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에도 그런 서가 분양하는 형태로 그 공유 책방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약간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서점계의 동묘 같은 느낌을 하고 싶어요. 동묘 이렇게. 그쵸. 약간 동묘.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 고인물들이 좀 같이 누리고 싶은 책방이라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꿈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독립서점이나 이제 책방의 어떤 분위기, 컨셉이 그냥 어쨌든 공간이라는 것 자체에 주는 어떤 그 방문의 의미가 더 좀 커지는 것도 있고 어쨌든 요즘은 소셜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큐레이팅도 작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책방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국 그러다 보면 책이 사실 후순위로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이나 막 이런 거를 하는 곳으로서의 책방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좋은 책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책으로서의 책방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시대에 역행합니다. 요즘은 책이 우선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책이 있는 거라서 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또 딱 그 질문을 가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요즘에 있는 이제 동네 책방들 지역에 있는 책방들이 사실은 단순히 책이 사고 팔리는 어떤 경제적인 공간으로서의
것과 책만이 주인공인 것으로서의 그것을 떠나서 네. 사실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정류장 같은 네. 느낌이랄까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나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서점도 좀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용서점은 좀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또 어떤 역할들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 쓸 수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의 공간을 역곡에서 많이 했어요. 역곡에서 진짜 많이 했고 역곡에서는 매일 모임이 있었고 하루에 뭐 2개씩 있고 그랬으니까 원미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와서도 있었어요. 그 부천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지원 사업 프로그램도 하고 여기서도 이제 매주 모여서 하는 글쓰기 모임이랑 그리고 뭐 미스터리 추미스 소설 읽기 모임이랑 뭐 그 전시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하려고 이렇게 공간을 꾸며놓은 것도 분명히 맞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10월 말까지 하고 다 정리했어요. 제가 11월부터 이제 뭔가 전환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모임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어떤 필요한 모임들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용서점이라는 공간의 어떤 정체성이 그런 뭔가 모임을 막 활성화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거가 이 공간의 어떤 메인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이에요? 간단히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보고 계시는 방향. 사실 방향 안 보여서 고민인 건데. 근데 이제 회원제 공유 공간의 개념으로 가는 거는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저도 다른 일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해소를 하면서 저도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 공간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기존의 책방들이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이 활발한 어떤 이 책방 운영 이런 것들이라면 저는 근데 그거를 막 뭐 다르다거나 뭐 그게 옳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너무 잘하고 그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좀 못하겠어가지고 저는 커뮤니티보다 그냥 이 공간 자체가 가진 그러니까 공간과 책이 가진 매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리고 또 저희 화두 중에 하나가 요즘 같은 시대거든요. 네. 물론 작년 겨울부터 참 우리가 다이나믹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조금 뭐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이 뭐길래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특히나 작년 겨울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어떤 꼭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강요받는 거 되게 싫어해서 나가서 꼭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지금 뭐 책 뭐 무슨 로맨스 소설 읽고 그냥 누구 수필 좀 읽고 아니면 뭐 공부한다고 뭐 그냥 잠깐 뭐 보고 하는 것들이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제대로 맞나? 책 써보겠다고 뭐 좀 끄적이는 게 맞나? 지금 싸워야 되나 뭐 아니면 뭔가라도 어떤 정말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작은 어떤 거라도 그걸 해야지 지금 뭐 이거 본다고 뭐가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라고 봤을 때 그 일상적인 일들을 그들이 원하는 게 그 일상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더 일상을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해보기도 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씀 주신 이제 오로지 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또 이어나가시려고 한다는 거 책이라는 거 뭘까요? 요즘 같은 굉장히 시대에 철학적인.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지? 아 사실 뭐 책방이 없다고 책을 안 보는 건 아니니까요. 도서관도 있고 부천에 도서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책하고 연관해서는 뭐 그냥 공간으로서의 부분은 어쨌든 다양하게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꼭 사서 보지 않더라도 책을 꼭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무조건 뭐 책방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좀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제 책을 되게 안 읽거든요. 제가 보기에 책방에 오는 사람 중에도 책을 안 읽어요.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도 책 사실 거의 안 읽는 사람 되게 많고 애초에 왜 굳이 책을 읽어야 돼? 라는 사람도 많고 아까 말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몇 시간씩 들여서 내 머리 써가면서 왜 읽어야 돼? 이거 요약해준 영상 1분짜리 보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근데 이제 질문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해서 비춰봤을 때 어쨌든 삶의 어떤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뭐 노동하는 시간, 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그리고 빼면은 몇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시간 중에 일부를 쪼개서 내가 책을 읽는다라는 행위가 과연 이제 가치가 있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될 텐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인풋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사회는 지금의 세상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방향이 다들 뭔가 빨리빨리 그리고 사실 또 빨리빨리도 아니에요. 보면 쇼츠에 쓰는 시간 생각해 보면은 절대 효율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멍 때리면서 보낸 시간이 하루에 쇼츠 같은 거 보면서 막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그냥 멍 때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인풋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뭔가를 채워서 그걸 가지고 나의 실행으로 그게 뭐 나의 어떤 자기 개발이든 뭐 내 어떤 능력 개발이든 돈을 많이 벌든 그걸 가지고 뭘 하든 할 텐데 이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인풋이 어떤 인풋이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어떤 양질의 인풋은 책이라는 형태의 인풋만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책이냐가 또 있을 텐데 저는 결국은 이 책이라는 형태의 오랫동안 이 쌓여온 책 중에서 인문학이라는 형태의 책들은 결국은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게 맞냐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은 불편해지죠, 삶이.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되는데 내가 굳이 이런 걸 알게 됨으로써 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에 대한 이제 괴로움의 영역도 생길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책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매트릭스인데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그럼 왜 책방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어떤 책방이 필요하냐고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저는 책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어쨌든 책이라는 거에서 점점 멀어지는 어떤 이 일종의 관성, 뭐 약간 이 그런 거 뭐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냥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멈추지 못하는 그런 어떤 힘에 우리가 다들 끌려가고 있는데 이 책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뭔가 심각한 얘기가 되긴 하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가벼운 얘기로. 네. 인테리어 이렇게 다 나무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거 아는 지인이 그 인테리어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원래 그냥 제가 창고로 만들려고 돈 하나도 안 쓰려고 만든 공간인데 그분이 그 21년에 어쨌든 되게 싸게 해주셨어요. 그 자기의 어떤 풀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 서가 사이즈나 이런 것도 책 딱 로스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와 이 높이를 맞춰가지고 전체를 그 어떤 사이즈로 해가지고 목수 아저씨들이 다 짠 거죠. 여기 이거 계단도 그분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이 계단에 꽂혀 있으셔가지고 여기에 안에 철골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를 엄청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공간 분할도 다 원래 그냥 통짜로 돼 있던 아무것도 없는 다방으로 썼던 공간인데 여기를 다 블럭을 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 자체는 아주 만족합니다. 여기 밖에 오면 또 바로 내려오면 그냥 노래방이 또 있는데. 네네. 뭐 에피소드 없으세요? 아 이게 그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이거 만들 때. 근데 저 노래방 닫혀 있었어요. 거의 운영을 한 2년째 안 하고 있던 곳이었고 제가 여기 건물주 아저씨한테 물어봤을 때 저 노래방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 자리까지 나중에 인수할 거를 야망을 가지고 사실은 만든 거였고 근데 여기 공사 끝나고 2주 있다가 저 노래방을 다른 분한테 넘겨가지고 그 새로 오신 분이 이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신 거고 그때 약간 이제 꼬였다 생각했죠. 네. 그런 간판이나 건물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 노래방 간판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안 풀린 케이스예요. 사실 이 원미동은 사실 진짜 첫 단추부터 해가지고 다 좀 안 풀린 케이스예요. 그거를 지금 안 풀린 상태로 4년을 이렇게 막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이게 자꾸 이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걸 이제 자꾸 미리미리 좀 해주시네요. 근데 네. 4년 어떻게 하시면서 독립서점 하면서 먹고 살만한가요? 절대 안 그렇죠. 안 돼. 그 의미가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어제도 손님 오셨는데 그 독립서점 하고 싶어하는 분이 오셨어요. 책방에 꾸민 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하라고 하거든요. 해보시라고. 어차피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선택이고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 원미동에서의 이 어려움이 그 독립서점이라는 운영을 이렇게 다 아우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싸잡을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못한 거다. 여기 공간에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돼서 그 아까 노래방 이슈도 있고 원미동이라는 이 동네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지역에서의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뭐 책방지기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그런 컨디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용서점도 좋지만 뭐 그래도 이런 서점들도 동네 혹은 꼭 부천이 아니어도 되고요.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추천하는 혹시 서점 있으실까요? 추천하는 서점. 사실 뭐 독립서점들은 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최근에 제가 가보진 않았고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알게 된 곳 중에 군산에 그 심리서점 쓰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이제 첫 번째 개척하신 분 다음으로 이어받은 분이 하고 계신데 거기는 이제 심리 전공하신 분이 만든 어떤 심리 상담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컨셉이 명확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의 내면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주는 뭐 그런 컨셉의 서점이 군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서적 쓰담도 한번 다시 가보고 싶고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저기 제주도에 이건 사실 제가 이제 뭔가 되는 서점을 보고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지역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공간 자체의 매력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소리소문이 제일 좋았어요.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소리소문 책방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가서 뭔가 이런 거기도 사실 독립 출판물을 위주로 하는 공간은 아닌데 동네 어떤 이 소규모 책방을 꾸릴 때 한 20평 내외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구나 싶은 책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립 출판 얘기해 주셨는데 직접 책도 내셨죠? 용서점 역곡동 용서점 있었던 얘기 책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는 사라진 책방에 대한 그 엔솔로지를 모은 엔솔로지 책, 그 내가 사랑한 서점이라는 그 책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어떠세요? 책방 운영하는 거하고 직접 책을 만드는 일하고는 뭐 어떤? 저는 종립 출판을 한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안 받아서 그 책을 쓴 케이스예요. 그럼 글을 쓰실 때하고는 또 직접 쓰실 때와 공간을 운영할 때와 어떤 좀 마음에 좀 차이가 있나요? 근데 그거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이어가지고 공간 운영하는 일이랑 뭔가 작가로서 글을 쓰는 건 되게 다른 영역인데 사실 저는 글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글 쓰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그 두 번 다 그냥 경험에 대한 글이어가지고 그 경험이 막 없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되게 저한테 의미 있었던 경험들이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거짓 없이 쓴다라고 생각하고 썼던 것 같고 그게 어쨌든 역곡동 용서점도 그렇고 그 내가 사랑한 서점에서 썼던 책방만일이라는 초기 독립서점이 망원에 있었는데 그 쓰면서 생각한 거는 그 책방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책방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쓰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어떤 경제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책도 괜찮고 네. 한 권 정도 독립 출판물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네. 혹시 뭐 추천해주고 싶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책이 책을 네. 일단 저는 지금은 이제 홍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한 서점은 한번 책방을 좋아하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쓰신 분들이 책방직이거든요. 현재 책방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고 책방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에 그 공간에 대한 그 경험이나 기억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공통의 경험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한 서점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한 권 정도 더 만약에 고른다면 사실 제가 막 책 추천을 잘 하는 편이 아닌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뭘 해볼까? 죄송해요. 사실 질문지 주신 건데 제가 이렇게 마치 현장에서 선생님 떠올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왜냐면 제가 책 한 권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좀 그냥 의미 있는 거는 그 장강명 작가 먼저 온 미래 그 책 좀 얘기하고 싶고 그 책을 권하는 이유는 사실 이 책이 엄청 완성도가 완벽하냐 이건 아니에요. 어떤 AI 시대에 대한 일종의 르포 주타주인데 그리고 이미 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책에서는 원래 그 바둑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변화 얘기하면서 그게 일종의 문학이나 이
작가들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그리고 그에 있어서 이게 마냥 선한 거냐, AI가 대신해 주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이냐, 이거에 있어서 장강명 작가 입장은 이제 과학에 뭔가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 이거를 인간이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무한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형태로 가지 않는다. 그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책인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장강명 작가님 아내분이 그 김세섭님이라고 금음이라는 그 온라인 독서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그 금음 운영자신데, 그 아내분이 좀 그 불치병 같은 게 걸리셔가지고 이제 단기 뭐라 그러죠? 시한부 판정받고 막 이런 상황 중에 후반부를 써가지고, 후반부는 약간 허겁지겁 마무리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 빠른 변화에 있어서, 아까 책의 역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고민해봐야 될 어떤 브레이크 같은 책이어서 먼저 온 미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찌됐건 그래도 뭐 사람들 좀 서점인데 사람들 좀 와주시고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이 서점에 대한 어필 한번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많이 오시라고. 아, 예. 아니, 전 뭐 용서점이라는 개별 어떤 책방에 뭐 너무 작은 어떤 곳이고, 사실 뭐 영향력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용서점을 떠나서 그냥 동네에 이런 책방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특별히 부천에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책방들이 더 많아지고 같이 연대하고 네트워크가 되면 어떤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는 그런 일을 좀 돕고 싶고, 지금은 제가 책방을 운영하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그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좀 책이 있는 공간을 좀 그 애정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고 싶고요. 용서점의 앞으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떻게 닫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 기간 안에는 어쨌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시도해보고, 거기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 옆에 있습니다. 용서점으로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